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이나 고엽제 후유증과 연관돼서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 말고 순수한 참전 명예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관련돼서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또 각각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차이를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간담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 선뜻 이해가 하기 힘드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거를 풀어서 제 스타일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도 자료라고 해서 보도 시점은 2023년 10월 10일 날 배포된 내용입니다. 보훈부 지역별로 다른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본격 추진, 기초 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 가이드라인 발표. 첫 번째, 보훈부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번 주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 향후 이행 실적 발표 예정. 두 번째, 지난해 12월 지침 발표 후 지자체 참여 독려 위해 구체적인 새 지침 마련. 세 번째, 2년에 걸쳐 2단계, 1단계는 24년, 2단계는 25년으로 운영하고 1단계는 기초단체 인상, 2단계는 광역단체 추가 조정. 네 번째, 박민식 장관,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에 대한 지역별 다른 평가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참전 유공자 최고예우위에 적극 협조 당부.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 보도자료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도 있고 파랗게 표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런 내용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참전 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본격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전국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 수당에 대한 상향 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번 주 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226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의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기준으로 월 39만 원을 지급하고, 이 4년도에는 3만 원을 더 인상한 월 4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 실정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 유공자들이 참전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2022년 12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전국 평균, 그때 당시에 전국 평균이 15만 3천 원이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참전수당 지급액 하위 40% 지자체는 평균 15만 3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2022년 12월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는 지자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상향 평준화에 관련된 또 지침을 또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최저 8만원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최고 46만원 화천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보훈부는 참전수당의 격차 해소를 독려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새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로운 지침 가이드라인은 총 2년에 걸쳐 1단계는 24년, 2단계는 25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액을 먼저 인상할 경우 지자체 간 지급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가 지급액을 인상하고 이후 2단계에서 광역단체가 추가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 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원 이상으로 참전수당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기초단체가 8만원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 1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다고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을 읽어보고 나서야 이런 내용을 이해를 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만 봐가지고는 저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는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 18만원 이상인 시, 군, 구가 해당 광역단체 내 50% 이상이 되도록 광역단체의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자,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먼저 총 226곳의 기초단체 중 66곳, 그러니까 30%의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 인상 권고를 받은 기초단체가 이를 모두 이행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전체 광역단체 17곳 중 3곳에서 참전수당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66곳이라는 것은 기초단체 지급액 8만원 미만이면서 기초단체 보상금과 광역단체 보상금액 지급액이 18만원 미만인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초 지자체별 이행 실적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 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기본법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용 및 지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참전 유공자분들을 이해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 만큼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이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나서 웬만한 보도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하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데, 이번 이 보도 자료는 제가 지금 벌써 이걸 확인한 지 며칠 됐지만 계속 보고 또 봐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물론 1단계는 24년도에 시작을 하고 2단계는 25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처음 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다가 지금 계속 몇 번 보다 보니 이제는 1단계, 2단계 이제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제 방법대로 그냥 풀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재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